그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우리 철도 소음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소음? 장관님? 네, 철도 소음. 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기준들이나 지금의 우리 철도 소음 관리 체계에 저희가 그 고민을 새로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관련 리포트를 이제 저하고 그 KBS에서 같이 한 게 있는데 이거 좀 보고 가시죠. 집에서 재는 게 92dB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2dB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건지 좀 체험해 보시라고 제가 좀 준비하거든요, 장비를. 그 장관님 앞에 송측정이 놔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90dB 어느 정도인지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게 집에서 재면 요 정도 들리는 거예요. 저기 혹시 몇인가요? 장관님 앞에 보이시죠? 소음 측정기. 91. 그러니까 저거보다 조금 더 큰 거죠. 집에서 들리는 철도 소음 16층에서 아파트 16층에서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게 저희가 이제 제 지역이 이 대전 동구 대전역이 있어서 하루에 200대가 넘는 열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4, 5분에 한 대꼴로 이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진짜로. 특히 이 아파트 바로 이제 철도 고층에 계시는 분들이. 근데 더 사실 신기한 건 이게 기준 위반이 아니에요. 이게 왜 기준 위반이 아닌지 아세요? 지금 기준이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옆에 장관님은 아세요? 우리 지금 철도 소음 기준. 네. 지금 기준이 몇이죠? 지금 기준이? 예, 주간에 70dB. 70dB인데 이게 지금 92dB인데 이게 기준 위반이 아니래요. 이게 사실 여기에 약간 마법이 있어요. 네. 그 PPT 한번 보여주시면 뭐 이게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우리 철도 소음 기준을 만든 건데 저 뭐 되게 복잡해요. 막 그 로그도 있고 안에 무슨 적분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10dB를 까고 그 다음에 이게 소음이 최고 소음이 있고 약간 이게 요동치잖아요. 약간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그러니까 하면서 약간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이거를 적분한 다음에 로그를 씌우니까 저 90dB이 넘게 나와도 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는 한 60dB 이렇게 측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이러냐? 거의 우리나라만 이 소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최고 소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90dB이면 90dB 뭐 이런 게 사실은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측정치인데 우리만 사실 이 복잡한 이 로그와 적분과 이 마법, 물론 뭐 처음에 만들 때는 무슨 과학적인 기준을 들이대긴 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정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철도 소음 기준과 그거를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 기준들을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사실 전국에서 철도 소음이 막 하루에도 수백 건 그러니까 1년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돼도 기준 위반 아닙니다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소음이 4분에 한 번씩 집안을 울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음이 주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연력을 돌이켜보면 현재 법 규정은 예를 들어서 이 소음이 철도의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사실 좀 나중에 아니 신설이나 이런 걸로 될 경우에 소음 대책을 철도 부설 쪽에서가 시설 쪽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고 이미 있는 철도에 대해서 주택이 와서 할 때는 사업자가 또 그 소음 방지 대책을 하기로 돼 있는 점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제 체계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책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물론 거기 우리 뭐 대전역 옆에 철도가 생긴 게 100년 됐으니까 원래 거기 있었죠, 철도가. 근데 이렇게 열차가 많이 늘어나고 KTX가 고속이 되고 또 고속이 되면 훨씬 시끄러워지면서 또 고속이 되면 그 스키드 소음이라고 이 커브에서 드는 소음이 이게
이 칠판 이렇게 긁는 이런 종류의 소음 같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집들이 생긴 이후에 이 어떻게 보면 사정 변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상황에 대한 적응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사실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루 종일 가는 이런 어떤 철도나 이 소음의 총량을 체감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뭐 로그하고 적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철도 소음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훨씬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일단 하고 그런 어떤 그 연구와 이 대책들을 종합 대책을 만들어 가면서 기준에 대한 문제 한번 확실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뭐 90, 100이 넘는 그런 종류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기준 위반이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정부와 철도공사 분단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국민 삶에 정말 아까 뭐 층간소음도 얘기했지만 층간소음보다 훨씬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손 놓겠다라는 책임을 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종합 대책은 확실하게 만들어서 정부 정부에서 꼭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